다 오셨나요? 서브노트는 25페이지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볼 거는 우리가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이제 절차를 처음에 첫 시간에 살펴봤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대상 지역을 볼게요. 대상 지역. 자, 정비 사업의 종료 해가지고 자, 도대체 어떤 걸 대상으로 해서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진행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정비사업의 종류입니다. 정비사업의 종류. 예전에는 이게 6가지가 넘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제 줄어가지고 올해 법이 바뀌었죠.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총 3가지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일단 곱하기 3, 3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닫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6개였기 때문에 되게 많았잖아요, 외울 게.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외울 게 확 줄었죠? 반도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졌어요?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앞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상대평가로 바뀔 수가 있어요. 5년 정도 있다가. 네, 5년 정도 있다가. 근데 아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법을 1차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요. 그래서 상대평가가 되면 그때, 그러니까 지금 따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학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지금 하시길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시험 치러지는 게 말이 나오면 되게 금방 바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5년이라고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어쩌면 빠르면 제 생각에는 한 3년 정도부터 입법 예고하고 뭐 하면 한 3년이면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만약에 그게 본격적으로 말이 나오면 한 3년이면 아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올해 합격하시면 됩니다. 올해 합격하시면 되고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무슨 생각을 하고 하는 거지?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이제 재개발 사업이 있고, 이제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우리가 강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강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건축 사업은 이제 강남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생각하시면 돼요. 달동네. 자, 그래서 일단 대상 지역을 한번 볼게요. 대상 지역. 자, 대상 지역이요. 도대체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요거 이제 달동네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달동네의 특징이 뭐죠? 달하고 가깝죠. 달하고 가까운 달동네인데요. 일단은 네. 제가 달하고 가깝죠? 그랬더니 이렇게 네. 제가 달하고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아침에 지금 이제 저도 가끔은 이제 제가 막 말을 해놓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럴 때가 좀 많아요. 네. 대상 달동네인데요. 달동네는 일단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이제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소득층 중심에 이렇게 저소득층이 이제 거주하는 동네가 되는 거고요. 자, 저소득층이 이제 주로 거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아주 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극히 열악하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건데, 안양 학교 다닐 때 옛날에 회기역이죠. 회기역 경희대 앞에 거기 무슨 야학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이제 3층짜리 건물이었나? 근데 회기역 앞에 보면은 이렇게 무슨 2글자 해가지고 무슨 야학, 뭐 이런 야학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야학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서울에 왔는데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야학 교사를 조금 했어요. 야학 교사를 했는데 거기에 저랑 이제 동갑짜리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 이제 19, 20인데 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해봤자 뭐 이제 산수 좀 풀어주고 영어 좀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랬는데,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뭐 실명을 얘기해도 되겠죠. 뭐 오래돼가지고. 동원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동원이가 저기 저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얘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경찰이 수배를 받아가지고 올라왔거든요. 뭐 지방에서 뭐 했냐니까,
그 오토바이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퍽치기를 했어요. 그때. 퍽치기를 했대요. 그리고 지방에서 수배가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일단 왔는데, 뭐 아무튼 뭐 그런 사건 때문에 이제 서울로 왔는데,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뭐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서 공부를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얘가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맨 처음에 어느 학원을 가봤대요. 학원에 갔더니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래요. 학원에 갔더니. 그리고 자기 또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낮에는 오토바이 수리센터에서 오토바이 그 수리를 했거든요. 집이 안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리센터에서 이제 그 오후까지 일을 하고 잠깐 좀 시간 있어가지고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녁 때 이제 이렇게 그 학교에, 우리가 학교라고 불렀는데,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좀 친해져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검정고시 걔가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자기 집에 오래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저녁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방이, 저도 그때 굉장히 작은 방에 살고 있었는데, 제 방이랑 뭐 거의 비슷해가지고 뭐 큰 차이는 없었는데,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제 친구랑 같이 그때 야학하고 있던 제 친구랑 같이 갔어요. 같이 가고 둘이 갔는데, 셋이 잘 수가 없어요. 방이 너무 좁아서. 셋이 똑바로 누워도 이게 셋이서 못 잡니다. 근데 이제 둘이 겨우 비집고 둘 정도는 잘 수 있는데 셋은 못 자요. 근데 이제 그 동훈이가 그러는 거죠. 여기서 자라고. 그런데 그날 비가 왔어요. 우리한테 자기가 저녁을 맛있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찌개 그런 거 끓여가지고 저녁을 준 다음에 우리가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갈게 그랬더니 뭘 벌써 가냐고, 자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만 해도 지금 같으면 그냥 바로 올 텐데, 안양하고 서울까지는 꽤 또 멀어가지고, 그럼 자고 갈까?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고 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동원이가 셋은 못 자니까, 근데 뭐 자기가 못 잔다는 얘기는 못 하고, 나는 그냥 공장에 일이 있어서 공장 간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그래서 이제 둘이 잤어요. 근데 둘이 자는데 내가 새벽에 4시 반에 오겠대요. 근데 뭐 그러면서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뼈다구 해장국집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4시 반에 올 거니까 딱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으래요. 그래서 이제 정말 4시 반에 왔어요. 4시 반에 와가지고, 그래갖고 정말 그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뼈다구 해장국집에 딱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뼈다구 해장국 먹은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친구네 집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달동네기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저녁 때 밥을 먹은 다음에, 근데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둘 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화장실이 어디냐 그랬더니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 그러더니 저희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 집 뒤가 산이었는데, 아니, 왜, 저기 큰 나무 보이지? 이러는 거예요. 뛰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화장실이었구나. 나는 화장실이 없는 집에 살아본 적은 없는데, 얘는 나보다 더 하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달동네. 예, 달동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요. 예. 근데 그리고 지금은 뭐 하냐? 지금은 이제 오토바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이제 AS 센터 그거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뭐 아무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소득층이 이제 거주하고 정비시설, 도로 같은 게 굉장히 열악하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노후 건축물이죠. 아주 밀집한 지역입니다. 밀집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거는 저소득, 극히 열악, 밀집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뭐 하는 거냐? 재개발 사업은요. 이쪽은 이제 강북 쪽인데, 강북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한데,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정비 기반 시설이, 이쪽은 도로죠.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합니다. 극히 열악까지는 아니지만 열악하다. 그리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돼 있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돼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키워드가 열악하고 밀집돼 있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재건축 사업은 이제 강남이다라고 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강남 가보면 거기 무슨 아파트 단지 이제 재건축 들어간다고 난리죠. 막 플랜카드 막 붙여놓고 막 축하한다고 막 자기들끼리 막, 예,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정비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양호합니다. 도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돼 있죠. 이미 7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이제 그 건설한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다.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좀 밀집된 편은 있어요. 그래서 불량 건축물 같은 노후 건축물은 이제 밀집돼 있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살펴볼 게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 요거 한번 볼게요.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 자, 요걸 왜 찾는 거냐? 지금 우리가 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조합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보는 거예요. 조합 구성원이 되는 자격. 그러면 자, 여기서 법에서 말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보는 건데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건축물 소유자. 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 그리고 그 땅과 관계된, 토지와 관계된 지상권자. 그래서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지상권자. 요자들이 이제 그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토건지 그냥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건토지를 외우시든 토건지를 외우시든 뭐 이렇게 이 정도 외우시면 됩니다.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물 소유자,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 이자가 이제 그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건토지가 지금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가 있다. 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랑은 좀 달라요. 얘랑 지금 똑같은 건데 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예요. 그래서 여기 미시기 때문에 자, 토지가 있으면 토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도 함께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미시기 때문에. 근데 이 위에 건 다르죠. 건축물만 가지고,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 땅이 아니어도 그 남의 땅 위에 내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를 분리해서 보는데 이쪽에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조합원이 되려면 건축물과 함께 그 부속 토지까지 이렇게 두 가지의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상권자는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지상권자는 없다. 지상권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자, 그래서 강남 쪽에 이제 재건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일단 재건축하려면 조합원이 돼야 되는데 그 강남에 건축물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땅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자여야 이제 조합원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림의 떡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지금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업 시행 방식을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 방식. 사업 시행 방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자력 개량. 자, 두 번째는 수용. 세 번째는 환지. 네 번째는 이제 관리 처분. 해가지고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럼 자력개량은 뭐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개발해봐라 라고 하는 게 자력개량이고요. 수용은 지난번에 배웠죠. 사업 시행자가 그 지역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하고 들어가서 거기 지역에 살던 사람 다 내보내고 매수를 하고 싹 개발시켜서 이제 뭐 제3자에게 뭐 분양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고요. 환지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개발시켜주고 그 다음에 원래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던 자에게 땅을 땅으로 주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었고요. 이 관리 처분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업 시행자가 들어가서 분양까지 한 번에 해주는 거. 그러니까 뭐 크게 환지 방식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제 이 관리 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분양에 대한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양, 그러니까 그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지역에 이제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제 그 분양까지 소유권까지 완전히 이전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처분 방식이다. 그래서 약간 입체적인 분양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이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에 두 가지를 빼요. 요 두 가지를 빼면 이제 환지하고 관리처분 이렇게 두 가지가 남죠. 그리고 밑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또 위에서 하나를 뺍니다. 그러면 관리처분이 남죠. 관리처분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시행자를 좀 볼까요? 시행자. 시행자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이제 크게 뭐 나누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자력개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죠?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 있거나, 또는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시행자를 지정한다. 자, 그리고 수용이나 환지나 이 관리처분 같은 것들은, 자, 여기 첫 번째, 시장, 이거 위에 거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시장 군수가 시행자를 공동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 지정할 수가 있다. 공동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환지나 관리 처분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누가 합니까? 자, 토지 소유자 20인 이상이 모이면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돼서 조합이 시행할 수가 있다. 또는 20인 미만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죠. 토지 등 소유자가 이거는 이제 20인 미만인 경우죠. 토지 소유자가 20인 미만으로 모였을 때,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진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관리 처분 같은 것들은, 자, 이쪽에 재건축, 이쪽에는 조합이 하거나 또는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이제는 사업 시행자로서 이제 조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요거 끝나고 이제 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본 게 25페이지 내용이에요. 25페이지인데, 이게 법이 많이 바뀌어서, 요 정도 바뀌었는데,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5페이지. 서브 내용 그대로 한 거니까,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시면 정비구역의 해제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는 이제 17페이지에 교재 책은 이제 1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우리 아까 정비구역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하죠. 근데 그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걸 먼저 보자는 겁니다. 정비구역의 해제. 자, 그걸 먼저 보시면요. 자, 우리 아까 그 정비구역의 해제가 되면 환원된다. 첫 번째 효과가 뭐였죠? 환원된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으로 해제된 지역을 이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된다. 두 번째는 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거기 보면 의무적 해제 사유가 있고, 이제 그 의무적 해제 사유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제는 자, 거기 보시면은요. 자, 의무적 해제 사유가 있고 의무적 해제가 있는데 시험에는 이제 의무적 해제 사유가 나오겠죠. 의무적 해제 사유가 나옵니다. 자, 먼저 볼게요. 1번 보시면 우리가 기본 계획이 있었는데 기본 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X는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이거 외울 수 있을까? 이거 생각을 먼저 한번 하셔야 돼요. 이거 보시고 이거 외울 수 있을까? 자, 두 번째,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기억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을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니은 볼게요. 추진위원회가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디귿을 보면 조합이 인가받은 후 3년 이내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 이거를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이걸 외울 수 있을까? 이거 이제 요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시간 순서예요. 정비구역에 대해서 지정, 예정일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시오라고 하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 먼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정 예정일에 따라서 정비구역을 고시하게 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것, 이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자, 정비구역이 고시가 되면 이 지역 내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됐다라고 하는 건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사업 아까 주체가 누구였어요? 여기 조합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을 꾸려야 돼요. 근데 조합이 등장이 되는데 조합을 꾸리려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조합 추진위원회라는 게 먼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합 추진위원회가 등장을 해요. 조합 추진위원회에 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 조합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배울 건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단체를 조합추진위원회라 그래요. 그래서 조합추진위원회가 이제 승인 신청을 받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조합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조합이 이제 결성된 거니까 조합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조합이 결성된 거니까 이때는 조합이 사업 시행을 한다는 거죠. 사업 시행 또 인가, 사업 시행에 대해서 인가를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그리고 지정 예정일에 따라서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고요. 정비구역이 이제 확정이 됐으면 이 지역에 대해서 조합이 들어가서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조합을 꾸리기 위한 조합추진위원회의 승인 신청이 또 필요하다는 거고요.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끝나게 되면 조합추진위원회에 의해서 조합이 이제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조합이 이제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또 사업 시행에 대해서 조합이 인가를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는 이런 순서대로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정비구역의 의무적 해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볼게요. 이 지역은 일단 몇 년이냐? 3년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3년이에요. 3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 이 지역은 2년입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 한번 그러면 이제 볼게요. 거기 이제 거기 1번부터 다시 한번 봐요. 의무적 해제 사유인데요.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일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자,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은 의무적으로 해제가 된다. 됐죠? 1번이 된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볼게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자,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기억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 내 조합 추진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마찬가지로 정비구역은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된다.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니은이죠. 추진위원회가 승인일로부터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 추진위원회가 지금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조합은 의무적으로 정비구역은 의무적으로 해제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조합이 인가받은 후 3년 이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조합은 정비구역은 의무적으로 해제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요 그림으로 그냥 외우시는 게 좀 빠르겠죠? 요 그림으로 그냥 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여기 빠진 게 있는데, 자, 책에는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아까 사업 주체가 조합도 있지만 토지 등 소유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죠.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강북에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자, 여기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후 5년, 그렇죠? 5년이 되는 날까지 (5년이 되는 날까지) 이쪽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무적 정비구역 의무적 해제 사유가 됩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5년이다라고 하나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여기서 5년 요 그림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예, 안전진단 실시가 나와 있죠. 안전진단 실시요. 자, 시장 군수가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 위반을 위해서 실시한다 그랬는데, 일단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는 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 계획의 위반을 위해서 실시할 수 있다. 자, 재건축 사업, 재개발이 아니죠. 재건축 사업의 그 정비 계획 위반을 위해서 실시할 수 있다. 저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일반권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일반권자가 직접 실시할 수 있다.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요청이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여기는 숫자 10분의 1 정도 보세요. 10분의 1. 자, 그리고 대상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이에요. 주택단지 밖이 아니라. 자, 그리고 제외가 되는데, 안전진단의 실시 제외 대상 건축물이죠.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 지금 막 이제 보면은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근데 굳이 그거에 대해서 안전진단 할 필요 없겠죠. 자, 그리고 왜냐면 안전진단 실시할 때 이렇게 눈으로 보아서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게 있어요. 눈으로 봐서 뭐 이렇게 F등급, D등급 매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봐서 바로 무너질 염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안전진단 실시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용 금지받은 건축물, 붕괴 우려가 있어서 사용 금지받은 건축물, 이런 경우도 안전진단 실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잔여 건축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잔여 건축물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 안에 이제 아파트 동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파트 동이 이렇게 뭐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80%를 검사해 봤더니 붕괴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80%를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붕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80%를 검사하니까 이쪽은 이게 철거 대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20%가 잔여 건축물이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시기가 요 시기하고 요게 같은 단지 안에 이제 구성이 된 거라서 이제 만들어진 시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80%를 검사를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이 철거 대상 건축물로 이제 판명이 났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20% 건축물, 잔여 건축물인데, 이 잔여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개로 검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잔여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잔여 건축물도 안전진단 실시 대상의 예외다. 그래서 제외를 좀 기억하세요. 붕괴 대상 건축물, 사용 금지받은 건축물, 그리고 잔여 건축물의 경우에는 자, 안전진단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재를 좀 볼까요? 교재 보시면 이 페이지 먼저 볼게요. 우리 교재가 바뀌어서, 자, 제가 굉장히 잘생겨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지금. 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기침을 하잖아요. 이게 기침하는 이유가, 예전에 운동하다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맞는 운동을 했어요. 이렇게 복싱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맞아서 코뼈가 그때 이렇게 아마 다쳤나봐요. 어긋났나봐요. 부러진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산 거예요.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이제 병원 가가지고 이제 별 검사를 다 해본 거예요. 대학병원 가가지고 별 검사를 다 했는데, 맨 처음에 이제 뭐 CT 찍고 별거 다 찍어도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뼈가 어긋나가지고 공기가 잘 안 흐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거기서 공기가 이제 속에서 이제 먼지랑 이제 해가지고 호흡 때문에 이게 자꾸 기침이 난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알아보니까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얼마 동안 쉬면 되냐 그랬더니 2달을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2달을 어떻게 쉬지?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잘 됐다. 그럼 이 기회에 한번 다 갈아엎자.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누구냐? 출판사,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누가 아는 사람이, 그래서 그러면서 코를 요새 뭐 묶는 게 있다면서요. 코끝 수술하는데 묶는 게 있대요. 뭐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그것도 하고, 눈이 처지고 있으니까 눈도 올리고, 뭐 쌍꺼풀도 하고, 뭐 다 하자 하는 김에.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견적을 받아갖고 왔어요. 내 사진을 갖고 가서.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아마 이제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그래서 자, 이 페이지 먼저 볼게요. 재정 목적이요. 지금 우리가
기침해갖고 정말 죄송합니다. 자, 도정법 하고 있는데요. 자, 첫 줄 볼게요. 이 법은, 그러니까 도정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 법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첫 줄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박스가 나와 있는데요. 용어의 정의에서 정비 사업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1번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오타죠? 시업이 아니라 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두 번째 재개발 사업, 세 번째가 재건축 사업 해서 총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나 볼까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아까 우리 달동네다라고 했었죠. 자,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뭐 한마디로 말해서 달동네를 개량하고 정비하고 보전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키워드는 정비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자, 이거 하고요.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 과도하게 밀집. 요게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서도 요 두 개 지문, 정비 기반 시설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요 말이 나오면 아, 이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게 안 좋다 이런 얘기죠.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첫 줄 정도 보시고요. 재건축 사업. 자,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그러니까 도로는 좋다.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물이 지금 밀집돼 있다. 그 줄 끝에 밀집돼 있다.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재건축이다. 재개발 사업은 강북, 재건축은 강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페이지 가시면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란 말이 나왔어요. 도대체 정비 기반 시설이 뭐냐? 아까 저는 이제 도로만 예를 들었는데 첫 줄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두 번째 줄 보면 중간에 열, 가스 등의 공급 시설, 이런 것들을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뭐 도시가스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정비 기반 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대지를 볼게요. 대지가 있는데 정비 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대지라고 합니다. 자, 밑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있죠. 자, 우리가 아까 그러니까 그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자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토지 등 소유자 거기 1번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주택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그랬는데, 자, 재건축 사업 강남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그래서 여기는 밋이 들어가는 거예요. 엔드 조건이죠. 건축물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거기에 딸린 토지도 함께 가지고 있는 소유자만 지금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의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이 된다. 이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자, 4페이지 갈게요. 4페이지 가시면, 자, 우리 아까 기본 방침 배웠고 기본 계획, 그 다음에 정비 계획, 정비 구역 이런 순서대로 봤거든요. 자, 그 순서죠. 자, 첫 줄이요. 기본 방침이죠. 첫 줄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밑에 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기본계획에 수립해가지고 수립권자 나와 있어요. 자, 기본계획 수립권자 5명이었죠. 첫 줄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그리고 두 번째 줄이요.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됐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 맨 밑에 줄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기본계획. 지금 기본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5페이지 가시면 자, 기본계획의 내용 해가지고 박스가 있어요. 1번, 2번 볼게요. 뭐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자, 기본계획은 그러니까 러프하게 들어가는 거죠.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이후 보니까 계획기간, 5번 보면 뭐 교통계획, 환경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11번 보면 건축물의 밀도계획, 그리고 12번에 주거안정대책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기본계획은 이제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립 절차 볼게요. 자,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죠. 자, 거기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아까 5명이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까지였는데 이 시장 여기까지는 그 줄 끝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서 두 번째 줄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공람한다. 이 정도 하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7페이지 갑니다. 7페이지 가시면 정비계획의 위반이에요. 자, 정비계획의 위반. 우리가 아까 자, 기본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이네요. 자, 거기 주민의 의견 청취 반가로 1번에서 그 밑에 줄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 그 줄 두 번째 줄 끝에 주민 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거기까지 하나 좀 보시고요. 자,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8페이지 볼까요? 8페이지 보시면 그 8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정비계획의 입안 제한 있죠. 입안 제한 보시면 그 8페이지 맨 밑에 줄 토지 등 소유자는 이제 9페이지 맨 위에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안 제한할 수 있는 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그렇죠? 5명, 아까 우리 5명이었어요. 특별자치시장부터였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비계획 끝나면 이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그 밑에 줄이요. 9페이지 이제 하단에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지금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자,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 자, 거기 반가로 1번 안전진단의 실시 밑에 줄이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자, 두 번째 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박스가 나와 있는데 박스는 안전진단 실시 사유예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 사유. 안전진단 실시 사유입니다. 자, 그 박스 하나 1번이요. 입안권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는, 자,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자, 그리고 2번이요.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한하려는 자가 그 줄 끝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그 줄 끝에 요청하는 경우. 그래서 10분의 1.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무조건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의 요청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요청하는 경우.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정비구역 예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자, 두 번째 줄이요. 자, 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정비구역이건 정비구역이 아니건 다 10분의 1입니다. 다 10분의 1 이상의 그 동의를 받아서 요청하는 경우. 자, 안전진단은 10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게요. 자, 이제 10페이지 갑니다. 안전진단의 대상 이렇게 있는데요. 반가로 3번에 안전진단의 대상 이렇게 나와 있죠.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단지 외가 아닙니다. 주택단지 내예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지금 대상으로 한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박스는 안전진단의 대상 제외 건축물이에요. 안전진단의 그 대상 제외 그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안전진단 대상 제외.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냥 읽어볼게요. 1번이요.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돼서, 아까 우리 붕괴 이렇게까지만 외웠죠. 붕괴돼서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것. 근데 우리 너무 기니까,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붕괴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안전진단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붕괴가 키워드고요. 두 번째, 주택의 안전구조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것. 뒤에 다 필요 없고요. 지금 빨리 사용 금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막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들어가서 안전진단할 필요 없어요. 사용 금지가 필요한 것. 그래서 사용 금지, 요게 키워드고요. 세 번째, 노후 불량 건축물세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건축물 체크하시고요. 아까 이거였죠? 자녀 건축물이 뭐예요? 일단의 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단지가 이제 동일한 시기에 아파트가 다 지어졌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다 지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검사해 보니까 80%가 이만큼을 검사했는데 80%를 검사했는데 이거 다 불량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불량 건축물. 그럼 나머지 20% 남았는데 20%도 더 해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 건축물이에요. 20%가. 자녀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진단할 필요 없다. 안전진단 대상 제외예요. 대상 제외. 자, 그리고 4번에 네 번째 보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있는데, 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 안에 포함된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건축물이 곧 철거 예정이라는 거예요. 철거 예정. 왜냐하면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도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 철거하고 그다음에 도로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철거 예정, 그러니까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곧 철거 예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그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진단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이제 기억하세요. 자,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 자, 요 정도 보시고요. 1, 2, 3, 4.
자, 됐습니다. 이제 넘어가시면요. 12페이지 갈게요. 정비구역의 지정. 자, 우리 아까 지정권자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이 뭐였어요? 기본 방침이 있었고, 기본 계획이 있었고, 정비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정비 구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자, 정비 구역이요. 자, 지정권자. 거기 12페이지 상단에 방가로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6명이라고 그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자, 그래서 6명 등장을 했고요. 자, 거기 밑에 줄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6명은 두 번째 줄 중간이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정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정비 구역을 지정한다라는 의미죠.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자, 그 밑에 밀집하는 등 구역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결정해서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정비 계획 세우고 정비 계획 바탕으로 정비 구역 지정하라. 6명이서 지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거는 그냥 6명 외우세요. 자, 그리고 5번 보세요. 그 방가로 5번에 정비 구역의 지정 신청이 있죠? 자, 구청장 그 옆에 군수는 그 줄 끝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 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의 신청입니다. 아까 우리 봤어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를 상대로 해서 이 구역에 정비구역 해주시오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구청장하고 군수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상대로 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수 있다. 됐고요. 13페이지 갑니다. 13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면 양가로 3번 지정고시의 효력이 있죠.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이에요. 그럼 방가로 1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가 의제가 된다. 아까 우리 했던 거죠. 그렇죠?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학교, 초중고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근생시설, 뭐 슈퍼마켓이라든가 작은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가 의제가 된다. 그리고 자, 그거 보시고 방가로 2번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의제.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정비구역으로 당연히 지정고시는 의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자,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또 3번에 보면 건폐율 등의 완화가 있는데, 자, 거기 3번에 반가로 3번 건폐율 등의 완화에서 그 밑에 줄 중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이죠. 국계법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 규정은 정비계획에 준용된다. 자,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러니까 도시를 개발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도시를 개발하자는 측면이 이제 도정법의 적용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건폐율을 완화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대지에서 차지하는 건축물의 면적을, 그러니까 이게 좀 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밑에 현금 납부가 있죠. 이걸 무슨 얘기냐면 현금 기부 체납을 말합니다. 현금 기부 체납. 자,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런 거였어요. 이제 시행사가 들어와서 이제 건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원, 작은 소규모 공원이어도 상관없고 공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개공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공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도로 이런 거 막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대지에 들어가는 어떤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규정이 있었어요. 이걸 기부채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거나 도로를 시행자가 공원을 만들거나, 공원 만들고 도로 만들 때 돈 들잖아요. 근데 공원을 만들거나 도로를 만들어주면 이 시행자가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걸 기부채납이라 그래요. 근데 기부채납 이게 현물 기부채납이죠. 공원을 만들어주고 도로 만들어주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 적용받는 규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이 공원 이거 하고 도로 필요 없는데도 꼭 우리가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돈으로 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돈으로 주면 이제 현금으로 기부 체납을 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시켜 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현금 납부, 현금 기부 체납이 현금 납부인데요. 현금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이제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건폐율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건폐율도 완화시켜줘서 그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건축 면적이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뚱뚱한 건축물 지을 수 있게 해주고 높은 건축물 지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현금 납부가 그 얘기입니다. 현금 기부 체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거기 첫 줄이요.
13페이지 하단이요.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대해서 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그러니까 돈으로 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에 자,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서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공원 지어주고 그리고 도로 지어주면 용적률과 건폐를 완화했는데 지금은 그냥 돈 내고 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금 납부예요. 자, 넘어가시면 14페이지요. 자, 주택 임대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등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요거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거예요. 새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 건설 비율에서요. 첫 번째 줄이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자, 두 번째 줄 끝에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도정법이 도시지역 안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파트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단지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새로 싹 밀어버리고 기존에 있는 이제 낡은 아파트를 이거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 짓는데 이 아파트 지을 때 일정 부분은 소규모 아파트로 지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지으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이나 그러니까 당신들 혼자만 크고 좋은 아파트에 살려고 하지 말고 임대주택 이런 거 좀 지어서 지금 서민들 좀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첫 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그러니까 입안권자가 계획할 때부터 두 번째 줄 끝에요.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넣었다는 거죠. 자, 됐고요. 밑에 그 양가로 2번에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의 완화. 자, 지금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거예요. 임대주택 건설 관련해가지고 용적률을 완화한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자, 거기 용적률의 완화에서요. 첫 번째 줄.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자, 두 번째 줄, 두 줄 내려와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용적률 완화시켜주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이때 행위 제한 나옵니다. 행위 제한. 지금 아까 도정법 전체 지역을 말하는 거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지역에 대해서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절차가 지금 시행되고 있으니까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 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개발행위 허가가 이제 따라 붙습니다. 개발 허가 대상에 개발 행위가 있다.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정비구역 안에서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허가받고 하라는 겁니다. 자, 15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나오죠.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이에요. 이런 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전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건공 토토토싸 중목의 벌침의 식재에서 두 문자만 따서 외우세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중목의 벌침의 식재. 자, 지금 도정법을 하고 있는데 이 7가지 행위 제한은 도계법하고 똑같죠. 도시개발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6번까지 제한하는 게 있었어요. 1번부터 6번까지는 뭐예요? 그렇죠. 국계법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그거는 6번까지 제한했어요. 근데 도계법이나 도정법은 7번까지 제한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에, 방가로 2번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자, 거기 밑에 줄이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 박스 아니에요. 응급조치를 위해서 1번에 응급조치를 위해서 하는 행위. 응급조치요. 그리고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간이 공작물의 설치. 금방 지었다가 금방 허물 수 있는 건축물. 자, 이거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그냥 형질 변경은 허가 받는데 경작을 위할 때는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경작. 자, 그리고 자연경관을 3번에서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고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토속의 채취. 그렇죠? 토속의 채취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지금 앞에가 중요한 거죠.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제가 읽은 거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이 문장이 없다면 물건을 쌓아놓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정비구역 안에 그냥 내버려 두기로 한 땅, 그 땅에다가 물건을 쌓아놓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그랬죠.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고 하라는 겁니다. 이건 허가를 받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반가로 4번 기득권의 보호가 있죠. 기득권의 보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이요. 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그 밑에 줄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밑에 줄 신고한 후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신고,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신고입니다. 허가가 아니죠. 신고입니다. 자, 그리고요. 16페이지 맨 밑에 갑니다. 하단에 보시면 5번에서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어요. 양가로 1번에 의무적 해제 사유. 아까 우리 봤던 겁니다.
의무적 해제 사유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자, 지정권자는 두 번째 줄, 해제하여야 한다. 자, 17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있어요. 정비구역에, 여기 하나 위에 써놓으시면, 정비구역의 의무적 해제 사유입니다. 정비구역의 의무적 해제 사유. 자, 아까 우리 요거예요, 요거. 요 표로 그냥 외우세요. 여기서, 요거. 자, 요거예요. 요거 두 개. 빨간 글씨까지. 빨간 글씨까지. 요거를 외우세요. 문제 출제 유형은 이렇게 해놓고 숫자를 바꿉니다. 숫자. 자, 1번 보시면, 자, 중간이요. 기본 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3년 동그라미 하시고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자,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지금 여기서 뭐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지 않은 경우 3년 내 자, 정비구역을 의무적으로 해제하여야 된다. 지정권자가 해제하여야 한다. 자, 2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인데 동그라미 1번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고요. 조합추진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가야 되는데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추진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제된다. 2년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리고요. 거기 3년짜리도 하나 나와있죠. 이 동그라미 2번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는 날로부터 자, 요거는 따로 하나 그냥 외우시는데 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자, 요건 따로 하나 외우시고요. 3번 보세요.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4번에서 조합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체크하세요. 자, 그리고 아까 3번 봤었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토지 등 소유자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죠? 20이 미만이면 자, 이런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의무적으로 해제하여야 된다. 누가? 지정권자가.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요. 18페이지 중간에 박스 보시면 거기 해제 사유에서 박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의무적 해제 사유예요. 의무적. 그러니까 해제해도 되고 해제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게 이제 의무적 해제 사유죠. 지정권자가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 1번하고 2번만 보세요. 1번이요.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과도한 부담 발생. 두 번째를 보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해제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거기 18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4번이요. 해제의 효력이요. 자, 방가로 1번 용도지역 등의 환원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첫 줄하고 두 번째 줄이요.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 기반 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그냥 환원이에요. 환원된다.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19페이지 거기 상단에 보시면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에 지정해가지고 세 번째 줄 끝에요. 자, 주거환경 개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금 해제가 되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주거환경 개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